자, 이번에는 부경대 김영석 환경지질학과 전공 교수 전화 연결해서 또 다른 내용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지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발생 지역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지진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전북 부안군에서 남산 서쪽으로 4km 지점에서 발생을 했고요. 진원의 깊이는 한 8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원래는 이제 4.7로 했다가 그다음에 4.8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자 진원의 깊이 8km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깊이 일반적인 좀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진이 보통 이제 5km에서 한 15km 정도 깊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보통 10km에서 한 15km 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한 13km에서 발생했고 포항 지진은 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얕았지만 8km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얕은 깊이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처음에는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을 했다가 4.8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그 기상청이 지진 자료를 받다 보면 지진파를 통해서 그 처음에 도착하는 이제 P파를 자동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에서 나온 값이 이제 4.7이었는데 좀 더 지나면 데이터가 자료가 더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정밀 분석을 했더니 이제 4.8로 이제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후에 이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10여 차례 넘게 관측이 됐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시 55분, 오후 1시 55분쯤에 3.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4가 넘는 그 강진이 또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여진은 보통 이제 발생하는 지진보다는 좀 작고요. 그래서 한 4.8 정도 된다면 한 4 정도까지는 여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리어 본진이 될 수 있죠. 지금 일어난 이제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지금 당연히 4.7에 대한 여진, 특히나 2짜리, 3짜리 정도의 여진은 상당히 이제 조금 더 며칠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은 이제 더 큰 지진이 혹시나 이것이 발동이 돼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까 그걸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 지진을 보면 경주나 포항 등 주로 동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그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단층 조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서쪽 내륙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시는 것 같이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제일 큰 규모의 이제 지진이고요. 그래서 많이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반도 남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진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지만 이 서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사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서해안 쪽에서나 또한 수도권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진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통은 남동 쪽보다는 주기가 일반적으로 좀 재발 주기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더 길고요. 그래서 규모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성단층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좀 조사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거기서도 지금 활성단층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상청 발표를 보면 이번 지진이 단층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을 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단층을 저희들이 이제 한반도 남동부 이제 그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조사를 해서 21년까지 해서 남동부 쪽은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단층이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어떤 단층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제 좀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그 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여러 기존의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활성단층에서 그 최대 강도의 지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단층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오전에 우리 연구단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을 때 그 단층은 지금 우리가 함열 단층이라고 하는 기존에 보고되어 있는 단층하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층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한 80km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소위 분절이라고 한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한 개의 단층의 길이는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막 크게 더 단층 전체가 아마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은 6.5까지도 만약에 단층이 다 활성화된다면 6.5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부안 지진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안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면 어디까지 좀 파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지진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일어난 지진은 이제 4.8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전라권에서 충청권까지는 당연히 감지가 되는 거고요. 또 예민한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아마 감지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깊이가 낮으면 그러니까 심도죠. 지진이 발생한 심도가 일반적으로 낮으면 더 많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좀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좀 더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좀 감안을 하면 수도권이나 이번 경상남북도에도 감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김영석 교수 연결해서 오늘 지진과 관련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